썸 타는 사람한테는 이 정도, 정말 사모하는 사람한테는 이 정도. 사모? 너무 옛날 사람 같은 말인가? 그런 게 있다면 어떻게 나눠서 주시겠습니까? 썸, 고디바, 오, 썸한테 좀 쓰시네요. 썸을 넘어섰어요. 긴자 가야지 긴자. 긴자에 가서 뭘 사? 빈트바 초콜릿. 친구한테는 요거 페레로 로쉐 3개짜리 있어요. 3개짜리. 하나에 500원이에요. 그럼 훌륭하지. 내일 선물할게. 좋습니다. 약간 썸이 있어. 이런 거. 너무 좋아. 사랑에 큰 박스 있어. 이게 사랑의 화폐 이런 거예요? 무슨 빈투바. 야. 자, 오늘 푸드나잇에서는요, 이제 나흘 뒤죠. 발렌타인데이를 맞아서 초콜릿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초콜릿 아, 맞습니다. 초콜릿. 갈색. 아, 역시 가샤 저도. 초콜릿. 아, 이 초콜릿이에요? 네, 우유 좀 탔어요. 아니 근데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 주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 근데 이제 80년대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일본에서 이거를 시도를 첫 번째로 했던 거는 사실 30년대예요. 30년대. 1930년대. 네, 그때 이제 1930년대 일본 고베 한 제과 업체에서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광고를 하면서 이때 좀 선물을 초콜릿으로 주고받자 했었는데 이게 캠페인의 성공은 그렇게 잘 못했죠. 그랬다가 1960년대 일본 모리나가 제과에서 초콜릿을 통해서 여성이 사랑 고백을 하는 그런 광고 캠페인을 했는데 이게 이제 먹혔어요. 그래서 이때를 계기로 해서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통해서 여성이 남성한테 사랑 고백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일본에서 정착이 되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80년대 들어와서 하필이면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요 그때는. 친구들은 다 봤는데 못 받으셨어요? 저만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으신 거예요? 안 긁은 뭐 이런 거? 네, 약간 좀 안 긁은 로또? 약간? 대기만 성이지. 이제 일본은 아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 성역할이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오히려 역발상, 이제 얘는 마케팅 천재 같은데 여성에게 기회를 드립니다. 이날은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모두 다 같이 고백하는 날입니다. 묻어가라. 묻어가라. 서양 사람들이 시작한 게 아니라 일본에서 시작된 거예요? 서양에서는 이 발렌타인데이라는 게 크리스마스처럼 되게 중요한 명절이에요. 서양의 식당에서. 네. 서양의 식당에서 크리스마스는 서양에서는 약간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패밀리의 성격이 좀 강하다면 발렌타인데이는 오로지 그런 연인? 좋은 식사를 하고 뭐 사랑 고백을 한다든가 뭐 이런 이제 자리예요. 아니 근데 그러면 발렌타인데이에 누가 없으면은 서양에서도 조금 막 그렇겠다, 그렇죠? 근데 서양은 발렌타인데이 때 이거를 주고받는 게 강하진 않지만 분명한 거는 유럽에서는 초콜릿 하면은 약간 어떤 그런 좀 야한 그런 게 굉장히 강해요. 왜 뭐 먹으면은 뭐가 네. 증진되나요? 진짜 진짜 최음제는 아니에요. 초콜릿이. 그거는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하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게 최음제예요. 근데 이제 일본도 요새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한때 이제 좀 문제가 된 게 의리 초콜릿, 기리 초콜릿이라고 해가지고 의리? 의리 의리. 초콜릿. 여자 맞아. 그 여직원들이 이제 거기가 약간 문화적으로 이게 고착화되다 보니까 의리로 주는 거예요, 그냥. 맞아,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끼리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초콜릿입니다. 뭐 올려놓고 하고 그런 의리 초콜릿이 사회적 현상, 약간 예절, 관습처럼 되니까 이게 부담스럽게. 사람들이 엄청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직장이든 이런 부담되네, 거. 부담돼. 부담되니까. 근데 요즘에 그렇구나. 최신의 트렌드는 나에게 주는 선물. 초콜릿으로? 그래서 초콜릿을 나한테? 일본 백화점. 나 그거 했던 것 같아. 나 고등학교 다닐 때 하루에 6개씩 먹었는데 그 생각해보니까 선물 받아서 그랬나 보다. 한이 맺혔구나. 뭐 드셨어요 그때는? 그때가 그거 아니에요? 그 이미연 씨가 와, 나 그 큰 말에 들어가고 막 이런 거. 가나 초콜릿, 그다음에 장국영 투유, 그다음에 슈샤드. 그 젖소 막 그려져 있는. 네, 그걸 근데 다 제가 사서 먹었어요. 나를 위한 선물. 약간 트렌드 앞서가셨네요. 앞서가. 아니 근데 그 작가님은 무슨 상대의 어떤 자기 생각하는 수준에 따라서 줄 수 있는 초콜릿이 다르다고 그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요? 네. 이만큼 좋아하면 뭐 이거 주고 뭐 그런 게 있다면서요. 이 초콜릿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프리미엄 초콜릿이 뭐냐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분명히 나는 얼마나 좋아하면 뭐 주냐고 물어봤는데 프리미엄 초콜릿이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 봤을 때 약을 팔고 있어. 일단 들어보죠. 이제 우리가 초콜릿 프리미엄이 하면 이제 비싼 거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이제 보통 유럽 브랜드가 비싸긴 해. 유럽의 초콜릿들은 뭐냐면 여기다 필링, 그 속에 뭘 넣거나 아니면 여기다 아몬드라든가 이런 걸 넣거나 밀크를 넣거나 이런 종류의 초콜릿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좀 프리미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얘들을 우리가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카카오를 프리미엄 품종을 썼냐 하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카카오에도 종류가 있어요. 종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커피가 아라비카라는 품종이 있고 로부스타라는 품종이 있다는 걸 그렇죠. 요새 사실 대중적으로 많이 아는데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인데 그 아라비카처럼 풍미가 강하지만 좀 생장이 떨어지는 이제 크리오율이라는 애가 있어요. 크리올로라고 부르기도 하고 크리오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얘네는 생산량이 5%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카카오에서 로부스타 정도에 해당되는 애들이 프라스테로라고 해서 이 생산량은 많은데 약간 맛은 좀 떨어지는? 이게 서아프리카 지방에서 많이 자라요. 근데 크리올로 이 품종은 사실 아직도 이 남미에서 많이 자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프라스테로라는 이 대량 생산되는 품종을 가지고 여기다 밀크, 뭐 설탕, 뭐 생크림, 뭐 카카오버터, 식물성 유지 이런 걸 넣어가지고 이런 대량 생산된 초콜릿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궁금하네요. 아까 그 약간 그 맛이 좋은 풍미가 뛰어난 그 품종만 가지고 만든 초콜릿이 있다면 여기 아 이거예요? 이런 거. 요거 향이 좀 달라요. 맛이 다르네. 맛이 아예 다르죠. 이제 녹는 것도 좀 다를 거예요. 왜냐면 이 일반적인 대량 생산된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입에서 녹을 때 얘네가 식물성 유지를 써가지고 체온에서 잘 안 녹는 거예요. 근데 카카오버터는 30도에서 36도 사이에 싹 녹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떤 거 선물하실 건지는 언제 얘기하실 거예요? 프리미엄을 소중하다. 따지려면 그러면 저는 이제 발로나 초콜릿을 보통 많이 선물해요. 아주 발로나? 소중하다. 그러면 발로나 초콜릿. 어떤 차이가 있어요? 발로나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 니옹에서 발로나 브랜드가 생겨났는데 그 1986년에 가나라는 이제 그 제품을 출시를 했어요. 그 전에는 이 초콜릿 함량이 그 카카오의 최대 함량이 52% 정도가 최대였어요. 근데 이때 이 브랜드가 처음으로 벽을 깨고 70%막 올린 거예요. 발로나 초콜릿이라는 게 브랜드. 예. 그 브랜드에서 처음으로 그런 프리미엄 초콜릿의 장을 열었고 실제로 그래서 프랑스 쇼콜라티에 인터뷰도 보면은 본인들을 과나하 세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프리미엄 초콜릿 처음 접하고 충격적인 이 맛을 접하면서 초콜릿에 대한 그런 부음? 그걸 연 거구나 그 시대를. 그쵸? 그래서 그 발로나 초콜릿을 보면은 그랑크리 라인이 있는데 얘네들은 그 각각의 원산지가 다 있어요. 뭐 코스타리카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지역에 대해서 그 싱글 오리진 그 원료 딱 그것만 써서 이렇게 초콜릿들을 라인업을 세운 거예요. 아까 뭐 커피, 위스키 이런 것처럼 그게 어디서 원물이 왔냐 이걸 따지는군요. 이걸 따지는 프리미엄에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프리미엄의 기준이 다른 거죠. 아. 그래서 이게 빈투바 초콜릿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좀 세게 나간 애들은 트위스트바도 있어요. 되게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초콜릿도 비싼 거. 근데 그걸 보기보다는 세계적인 추세는 원산지 이런 것들을 네, 따지는 원산지를 가려서 예전에 남미에서는 그때 처음에 나올 때부터 이게 뭐 고급이고 프리미엄이고 그런 성격이 있었다면서요. 이게 초콜릿에 붙인 학명도 물론 유럽에서 붙인 거지만은 테오브로마 카카오잖아요. 테오브로마라는 게 신들의 음식이라는 뜻이 거기 들어있는 거거든요. 아 신들의 음식이다. 예. 실제로 이걸 먹었을 때 초콜릿 안에도 카페인이 들어요. 카페인 있죠. 그다음에 테오브로민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건 카페인보다는 약하지만 둘 다 흥분시키는 어. 각성을 시키는. 그래서 마시면 더 빨리 흡수돼서 더 기운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남아메리카 쪽에서 황제가 막 60잔을 마셨다는 얘기도 있고. 그 아즈텍 그 황제는 액체는 카카오 음료만 마셨다는 거예요. 물도 안 마시고. 물도 안 마시고 이제 귀족들도 이제 카카오 음료만 마시고 아니 근데 그 무슨 이름의 뜻에도 아까 뭐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아즈텍하고 마야하고 이게 마시는 방식이 다른데 이게 맨 처음에는 올메크족이라는 부족 사람들이 이걸 카카오라고 하는 이걸 먹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마야 아즈텍이 거쳐가지고 스페인에까지 왔는데 스페인 사람들은 마야 사람들이 먹던 식으로 뜨거운 음료로 마시는 게 이게 더 좋더라. 근데 원래는 이제 이거를 부르던 말이 카카후아틀이었는데 아틀은 물이고 카카후는 이제 카카오, 코코아 이걸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걸로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스페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뜨거운 초콜릿의 느낌이 없으니까 앞에 뜨겁다는 말에 초콜이라는 말을 붙이고 뒤에 아틀을 합쳐가지고 그러면 초콜라틀 이렇게 되잖아요. 초콜라틀을 가지고 초콜릿이라는 말을 스페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아 그때부터 따뜻하게 마야 그러니까 뜻을 풀이하면 초콜릿이라는 말 자체가 핫초콜릿이야 그냥. 그러니까 원래 기원은 사실 뜨겁게 마시는 음료였는데 이제 고형의 초콜릿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초콜릿이 스페인을 통해 들어왔는데 대중화된 건 영국이었어요. 영국은 이걸 대중적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커피 하우스도 있고 초콜릿 하우스도 있고 이제 거기서 설탕 가득가득 넣어가지고 이런
마시는 이제 하우스 문화 이런 것들 라운지 문화 같은 게 그때 발달이 됐던 거죠. 굳이 그거를 비교를 하자면 초콜릿 하우스하고 커피 하우스는 완전히 서로 반대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콜릿을 마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침대에서 나오질 않아요. 자세가 이런 자세야. 귀부인이 자기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어. 그러면 옆에 종들이 핫초콜릿을 가지고 가가지고 주면 한 잔 마시고 흐느적. 커피는 커피 하우스에서 마시면서 일하고 토론하고 싸우고. 네, 싸우고. 막 정치적으로 내가 많니 네가 많니 이러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조현영 기자님이 초콜릿이다. 귀족 출신이야. 야 로마? 커피나 열심히 드시고 저는 초콜릿을 먹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영국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초콜릿이 유행하다가 결국은 이게 유행이 된 거는 그런 이제 스위스, 그러니까 초콜릿을 대량 생산하고 가공 초콜릿을 처음 만든 게 이제 특히 스위스예요. 네슬레가 처음으로 분유를 만들었잖아요. 뭐 연유라든가 이런 유지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네슬레 아저씨의 친구가 그걸 넣어서 밀크 초콜릿을 발명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몇 년 있다가 1979년에 린트 박사가 그 밀크 초콜릿을 콘치기라는 과정을 밟으면서 더 부드럽고 풍미가 깊게 만드는 그런 공정의 혁신이 몇 년 단위로 스위스에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카카오 닙스를 뭐 이렇게 막 곱게 갈아가지고 곱게 갈고 엄청난 설비가 필요했겠네요. 그걸 또 48시간, 뭐 많게 72시간 돌려야 되니까 그럼 전기부터 시작해서 내구성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했던 거죠. 스위스 사람들이 잘했네. 사실 이런 기계 설비라든가 진짜 초콜릿 산업의 발전도 그런 공학 기술의 발달, 산업 공정의 발달과 사실 맞닿아 있는 거거든요. 근본이 있네, 근본.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덜란드의 반후텐이라는 분이 초콜릿에 더칭이라고 그래가지고 카카오를 이걸 이제 가루로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기다가 알칼리를 넣어요. 그러면 색깔이 더 진해져요. 이렇게. 그러면서 더 진해지면서 맛은 오히려 약간 더 마일드하면서도 진한. 항상 우리는 그런 거에 예민하잖아요. 누가 이걸 제일 먼저 먹었냐? 어디가 이게 원산지냐?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한데 초콜릿의 역사를 보면 남아메리카에서 제일 먼저 먹은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처럼 이런 초콜릿을 이런 식으로 즐기는 여기까지 가는 데는 유럽도 분명히 기여를 한 거죠. 그런데 약간 미국 초콜릿도 김미 초콜릿도 뭐 이런 것처럼 미국의 상징이 된 거는 사실 또 다시 허쉬라는 초콜릿을 가야 돼요. 그때는 이제 식물성 유지를 이제 허쉬에서 썼단 말이에요. 키세스를 먹어보면 잘 안 녹아요. 왜냐면 카카오 버터는 30도에서 36도 그 사이에 채워서 녹는단 말이에요. 대신 당연히 운반이라든가 보관이 쉽진 않았겠죠. 근데 여기다 이제 식물성 유지를 쓰면서 녹는 점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전쟁이나 이럴 때 이걸 이제 운반하고 운송하고 던져주고 막 이런 게 얘를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 손에서 잘 안 녹잖아. 이런 것들이 입에 넣으면 녹고. 굉장히 이것도 과학적으로 중요한 건데 사실 여기에 들어있는 그 지방, 코코아 지방이 결정형이 6가지가 존재를 해요. 6가지. 근데 그 중에 그 6가지 중에서 이렇게 손에서 잘 안 녹을 수 있는 건 뭐냐면 34도 정도가 이제 결정형 중에서 5번째, 36도에서 녹는 게 결정형 중에 6번째인데 사실 6번째는 잘 안 만들어져요. 근데 결정형 중에서 5번째 그 결정형으로만 굳혀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발렌타인데이 때 대박이다. 이거를 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예쁜 초콜릿을 만들어서 선물해야지 해가지고 녹여서 다시 굳히면 그 굳히는 과정에서 온도가 쭉 내려가니까 결정이 막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겨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안 만들어지고 뭐 하얗게 뜨기도 하고 그게 과정이 그냥 녹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 템퍼링이라고 해서 온도를 높였다가 낮췄다가 다시 올리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 분대를 재결정화하는 과정이 있어서 초콜릿을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구나. 근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 로스팅을 하고 분쇄를 하고 뭐 콘칭을 하고 템퍼링 해가지고 초콜릿을 만드는 전 과정을 다 하는 공장이 우리나라에는 롯데 양산 공장 한 군데. 하나밖에 없어요? 롯데 얘기 내가 대신했어. 진짜? 네. 진짜요? 양산 소규모로 하는 크래프트 초콜릿 만드는 곳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대규모로 하는 그 공장은 우리나라는 롯데 양산. 왜 그랬을까? 롯데가 초콜릿에 진정성이 있는 거죠. 왜 그렇지? 아니 왜 딴 데는 안 하는 거지? 이제 초콜릿이 생각보다 이게 노하우라든가 업력이 좀 중요해요. 야, 뭐 어깨가 딱 언제부터 롯데 시절이셨어요? 그러니까 남미에서 카카오를 처음에 했지만 이게 뭐 대량으로 재배된 게 아프리카가 기여를 했고
그걸 또 가져가서 스위스 사람들이 더 정밀하게 만들었고 보급을 하고 유통하기 쉽게 식물성 유지가 들어간 건 또 미국 회사의 또 영향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허쉬 같은 데서는 엄청난 대량 그 생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1920년대에 막 매일 막 우유를 23만 리터씩 막 쓰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공장을 만든 거예요. 나라별로도 프리미엄 아니면 유명한 초콜릿 브랜드들이 쫙 많잖아요. 우리가 페레로 로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예요? 아 이거 정말 아름다운 거죠. 이게 왜 정말. 헤이즐넛이 여기 왜 들어간 것 같아요? 이탈리아 지방에서 빵집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샌드를. 근데 초콜릿이 모자라졌어. 근데 그 지방이 그게 전쟁 시기에 또 모자랐던 거예요. 헤이즐넛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대신 갈아 넣기 시작했는데 얘네가 지금 잘 팔려가지고 많이 사용할 때는 페레로에서 전 세계 헤이즐넛 생산량의 한 20% 이상을 그냥 다 사. 왜 얘기를 하냐면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어떤 누나가 발렌타인데이에 이만한 박스를 사줬어요. 이만한 박스. 아니 그냥 친한 누나였는데 진짜 사랑하게 될 뻔했어. 저는 지금도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이게 지방 함량이 굉장히 높네요.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의 전문가는 고칼로리 전문가. 이 공장도 안 열어주잖아요. 이탈리아 최고의 부자 가문. 그 유명한 회사들 하여튼 되게 많잖아요. 캐드버리도 있죠. 캐드버리가 영연바? 되게 호주에서도 인기가 되게 많거든요. 우유 막 그 데어리 밀크라고 약간 파란색 그 포장지에다 우유 막 이렇게 간 걔네들이잖아요. 데어리 밀크가 1905년에 만들어졌대요. 처음 초콜릿 공장 만든 게 또 호주야. 그래가지고 이 호주에서도 인기가 되게 많아요. 가나가 요만할 때 그 사람들 막 이렇게 두꺼운 큰 초콜릿 만들어서 막 주잖아요. 캐드버리 본사 공장이 로버트 달의 소설 있잖아요. 찰리의 찰리의 초콜릿 공장 있잖아요. 그 초콜릿 그 모델이 된 게 캐드버리의 본사 공장이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얘네들은 같은 경우는 밀크 초콜릿에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밀크 초콜릿 만들 때 공장 80km 이내 농장에서 생산된 우유만 쓴다. 네, 이런 원칙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도 되게 유명한 초콜릿도 많잖아요. 메이지. 그 메이지라는 회사는 1916년에 이제 설립했는데 걔네들 밀크 초콜릿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 레시피가 1926년 레시피다. 저는 일본 초콜릿 되게 좋아해요, 사실은. 아, 로이스 로이스 맛이죠. 로이스 좋아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생크림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냉장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온에서 녹는 성질이 있는 거죠. 근데 로이스는 또 역시 감자. 감자. 키캣 맛있지. 키캣이 일본에서는 그 수험생한테 무조건 줘야 되는 일본에서는 키토 카츠라고 해서 반드시 이긴다 이런 말로 표현이 되거든요. 잘 만들어. 그러니까 그걸 약간 애들은 그 마케팅 약간 열심히 하잖아요. 집요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키캣을 수험생한테 주는 게 하나의 문화예요. 키캣을 수험생한테 주는 문화까지 안 하면 진짜 대단하다. 제가 보기에는 검사 좀 해요. 아니 창씨 개명한 거 아니면 이름 4글자고 막. 요즘에는 베트남 초콜릿도 되게 뜨고 있어요. 하노이 이런 데 가시면 카페에서 카카오빈을 볶고 판 초콜릿 만들어서 팔고 이런 게 하노이 시내에 있어요. 꽤 유명하고 카카오 농장이 또 근처에 있으니까 있는데 한국은 좀 안타까운 게 프리미엄 초콜릿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아직은 그 빈투바가 흔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중의 인식도 프리미엄 초콜릿에 대해서 약간은 트렌드가 조금은 뒤에 있는 느낌이에요. 생초콜릿이라든가 이런 유럽산 밀크 초콜릿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직은 주로 먹는 느낌이거든요. 카카오 음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국에서 잘 안 돼요. 아직은 커피 위주의 너무 열심히 일하나? 그 막 이렇게 나태한 누워가지고 느낌이 안 드나 봐. 그게 안 되는구나. 열을 내서 싸우고 짠하다. 초콜릿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재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감자 말씀하셨는데. 전 감자칩. 뭐 생각하세요? 위스키? 위스키바 가면은 초콜릿 주는 데 되게 많거든요. 밀크 초콜릿은 아니에요, 사실은. 크래프트 빈투바 초콜릿이 사실 더 맞아요. 카카오 빈에서 나는 꽃향, 허브향, 말린 과일향 이런 것들이 또 다시 위스키랑 혹은 꼬냑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양에 가면 꼭 그렇게 주더라고요. 뭐 와이너리에 가도 이 초콜릿은 뭐 여기에 어울리고 막 이렇게 주더라고요. 저는 약간 제 취향은 아니긴 한데 이게 조그만 거 하나 주고 뭐 이렇게 취향에 따라서 약간 이게 갈리는 거긴 하지만요. 두 분이 그래도 식품 전문가시니까 썸 타는 사람한테는 요 정도, 친구한테는 요 정도 어떻게 나눠서 주시겠습니까? 썸은 썸 고디바. 고디바. 오 썸한테 좀 쓰시네요. 아직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썸을 넘어섰어. 썸을 그때 이제 발로나 넘어가는 거죠. 아, 긴자 가야지, 긴자에 일본이 김이자. 긴자에 가서 뭘 사와? 빈투바 초콜릿. 빈투바를 사와. 네. 그게 최고의 단계예요. 최고 단계지. 근데 이제 그 빛 그냥 약간 우정을 나눈다. 가나. 가나. 그래도 꼭 하나 끼워 넣으시네. 그리고 좀 안 주면 좀 곤란해. 허쉬. 가나 밑에 허쉬다. 허쉬. 그리고 난 너에게 모욕감을 주고 싶다.
뭘까? 그거 뭐예요? 뭐 M&M's 이런 거. M&M's. 아 이거 너무 셌나? 근데 그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친구한테는 요거 페레로 로쉐 3개짜리 있어, 3개짜리. 하나에 500원이에요. 1,500원. 그럼 훌륭하지. 단계별로 뭐 선물해 줄까? 아 저요? 제가 받고 싶은 걸 거꾸로 얘기하자면 우정의 표시 3개? 너무 좋아. 내일 선물할게. 좋습니다. 좀 친해. 약간 썸이 있어. 이런 거. 12원. 너무 좋아. 사랑에 큰 박스 있어. 너무 좋아. 아 이게 나 충성할 수 있어 진짜. 단순하구나. 이게 사랑의 화폐 이런 거예요? 금색. 그런 거 나의 같아. 사랑. 무슨 빈투바. 야. 자 오늘은 사랑이 넘치는 음식이라고 하죠. 초콜릿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댓글로라도 하나 보내주세요. 페레로쉐. 네. 과연 프리미엄이라는 게 뭔지 정말 모르겠는데 또 다음 시간에 또 저희가 또 첨예한 음식 얘기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목소리도 좀 났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왜 지방인들 안 돼? 아그 키캣이 있었는데. 키캣은 좋아. 나 크런키 싫어 진짜로. 키캣이랑 크런치랑 뭐가 달라요? 목살이 같은 게 있고 그게 티켓도 맛있죠. 그래서 키캣이 그 맛있어.